않고 그렇게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저희가 참 미국에 살면서 알고 싶지만 카더라로만 알거나 아니면 옆집 엄마 아니면은 그 엄마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뒤져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전문적인 정보일 경우에 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좀 더 모시고 정확한 정보와 조언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이민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나눌 수 있게 저희 에이스에서는 파트너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보험 전문가분께서도 오셨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알고 싶지만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평생을 또 써야 하는 저희 치아에 관련된 치아 교정편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나 참 오늘 오신 분 너무나도 모시는데 어 정말 '이런 분을 저희가 모셨구나.' 되게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명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쵸? 저희가 식당도 몇 대째 하는 집 이렇게 하면 참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평생 써야 하는 이 치아를 맡기는데 이것을 명문가, 이 치아 교정의 명문가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고요. 지금 현재 얼바인에 있는 그윈트 치아 교정원에서 하고 계신 우리 치과 선생님 우리 모시고 카일 선생님 모시고 오늘 치과 교정의 모든 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실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짧게 선생님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 얼바인, 코스타메사,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 카일 리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처음부터 뭐 교육을 받진 않았고요.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와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다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UCLA에서 교정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에 UCLA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을 조금 더 펼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과 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널리 알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의 건강, 치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장에 이 밑에 이렇게 딱지 있죠. 이거를 붙이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개를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참 그 뭐냐 만나보고 싶었던 서울대 로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건데 또 선생님 이야기 저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아버님께서 한국의 교정이 1호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교정이 1호 네. 선생님의 대를 이은 우리 선생님을 만나보셨는데요. 사실 아버님께서 이렇게 교정 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또 선생님께서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아버님의 영향을 받으셔서 또 이 길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거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처음 인정을 받은 첫 번째 교정 전문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치과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교정 과라는 게 처음 설립이 됐고요. 1960년대 설립이 돼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정 전문의가 되셔서 이제 그때 이제 스승님이 이제 미국 지금은 하버드지만 그 하버드의 전신이었던 포사이스라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교정 수련을 받으시고 오셔서 이제 서울대에 교정치과를 설립을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교정 전문의가 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교정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계셨던 이제 외국인 분들이 주로 더 이제 환자분들이 더 많으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 일하는 이제 곳에 가서 보면서, 치과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인데, 저한테는 이제 친숙한 곳이고, 가면은 이제 있는 치과 장비들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이제 장난감이었고, 이러면서 치과에 대한 친근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시는 모습에 이제 보면서, 나도 뭐 자연스럽게 치과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라면서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됐던 것 같고, 하지만 교정 전문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거는 치과대학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교정 치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학문적으로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는 걸 조금 더 옆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쁜 치아를 만든다는 거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가 앞에서 봤을 때 예뻐도 이제 뒤에 있는 뒷니들이 제대로 맞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능적으로도 이제 저작하는 이런 음식 씹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를 감싸고 있는 잇몸, 뼈, 이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빨리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래프트,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구순혈, 구개열, 언청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천적으로 아감명 기형이 있는 이제 어떠한 이제 교정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어떤 기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골격적으로 어긋나면 이가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더 배워가면서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치료를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뭐든지 어떤 걸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도 교육을 해 가면서 알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버님께 그런 미션 베이스가 된 그런 미션 베이스가 된 어떤 모티베이션이 일단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선생님의 웹사이트,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웹사이트 교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때 되게 다른 곳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분위기가 참 남다르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치과 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은 꼭 웹사이트 저희가 이거 끝나고 또 알려드릴게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치과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뭔가 좀 더 신비학적인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치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시다. 근데 기능적인 면, 이런 부분은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디벨롭이 되셨을 것 같은데, 미학적인 것도 조금 남다른 미학적인 테이스트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실까요? 일단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정은 단순히 이제 치과적인 그 안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치아를 예쁘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 교정은 특히나 이제 끝났을 때 아름다운 미소가 이제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미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특히 저희 아버지 병원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조금 다른 치과랑은 좀 다르게 꾸며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네, 이제 들어가면 치과 같지 않은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갤러리 같은 분위기, 항상 이제 벽에 이제 그림도 걸어져 있고, 또 이제 어머님이 이제 꽃꽂이도 하셔서 이제 꽃도 계속 바꿔주시는 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치과를 하면은 그런 이제 딱 정형화된 치과의 모습이 아닌, 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편해지고, 어떤 무서워서 오는 병원이 아니라 왔을 때 좀 집같이 편안하고,
왔을 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선생님과도 교류할 수 있고 와서 편하게 이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워낙 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 녹여내서 병원을 이제 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 참, 이럴 때 엄친아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다고 해도 아들이 또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근데 또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그리면서 가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것 플러스 미학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그 병원 아니 의대를 간다 그럴 때 그러면은 뭐 "성형외과를 가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뭐 "돈을 제일 잘 번다."라든가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또 치과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미국 안에서는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또 그 탑 오브 탑이 교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요런 거를 하나 찾았어요, 선생님.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밟으셔서 또 요런 보드 서티파이드라는 것을 또 받으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치과도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의사 하면은 이제 뭐눈 하면 안과, 이제 뭐 피부 하면 피부과, 뭐 심장 뭐 전문의 이렇게 다 전문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의과 쪽으로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시고 눈이 안 좋으면 안과를 가시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과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인식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치과에도 그렇게 이제 치과 대학을 나오면 일반 치과 의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그런 이제 레지던트라고 하죠. 보통 한국에서 레지던트, 여기서도 이제 특별한 그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또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 치과 내에서도 각 분야의 이제 전문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교정 전문, 또 잇몸을 전문으로 하시는 잇몸 전문, 그다음에 또 신경치료만 하시는 신경치료 전문, 또 이제 치과에서 수술만 또 해주시는 구강 아감형 외과 선생님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치과를 바로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 지금도 그런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4년제 그 언더그레드 그 학부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 대학을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치과 대학은 이제 그레듀에이트 스쿨이죠. 그래서 다시 또 4년 동안의 치과 대학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면허 시험을 거치면 치과 의사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조금 더 심층화된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이제 밟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어플라이를 해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교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교정 전문의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교정 전문의가 된 다음에 그 또 그 한 단계 더 그 교정 전문의를 이제 검증해 줄 수 있는 board certification이라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ABO라는 이제 미국 그 교정 전문의 그 협회에서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술 시험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돼서 어떠한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1대1 면접을 통해서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치료했던 케이스들을 이제 갖고 가서 이런 치료를 해서 어떤 기준에 맞게 다 했는지를 그래서 아주 그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걸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Board Certified Orthodontist라는 ABO 인증 미국 교정 학회 전문의 그 인증 이제 교정 전문의가 돼요. 그래서 이 일반 분들이 이제 교정 치료를 이제 생각하고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패밀리 닥터 내과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서 뭐 라식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일반 그런 거 하실 때는 라식 수술은 안과에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일반 치과에 가셔서
교정 치료를 이제 하셔야 돼요 하면은 그냥 교정 치료니까 그건 치과에서 다 하는 거니까라는 인식으로 어떠한 교정 전문의에 대한 그거를 찾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교정의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전문의가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교정 전문의 중에서도 이제 그 ABO Certified Orthodontist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교정 전문의가 보통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이제 뭐그 숫자는 계속 변하지만 교정 치과 중에서도 한 3, 40%만이 이 ABO Certified Orthodontist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교정 전문의를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다 다르실 텐데 찾으실 때 사실 막막하잖아요. 어떤 교정치과가 잘하는지 뭐 주변에서 듣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ABO 이제 American Board Certified라는 이제 어, 어,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뭐 zip 코드를 친다던가 하시면은 그 지역의 ABO Certified and Orthodontist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은 조금 더 검증된 교정 전문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정 전문 과정을 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교정 전문의에서 ABO라는 서티파이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시험과 공부를 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교정의를 찾을 때 아는 사람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고, 네, 요렇게 요 마크 ABO라는 마크를 꼭 여러분 검색을 해 보시고 그 선생님께서 요 마크가 있으신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요. 저희 교정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교정을 이제 보통은 저희가 아이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게 되면은 "몇 살 때부터 요거를 하면은 좋을까?"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어떨까요, 선생님? 맞아요. 가장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교정협회에서 추천하는 나이는 이제 보통 7살을 기준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모두 다 7살부터 교정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7살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통 이제 유치를 가 빠지는 시기가 뭐 빠르면 5세, 6세, 7세 요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있던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나오는 치아가, 보통은 이제 치아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영구치, 특히 앞니는 유치에 비해서 영구치가 훨씬 커요. 사이즈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가 이제 삐뚤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치열이 안 좋게 계속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7살에 이제 와서 점검을 7살부터 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니면 유치가 좀 빨리 빠진 아이들은 유치가 빨리 이제 빠진 시점부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점검을 이제 받아요. 처음에 오면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왜냐하면 이제 뼈 속에서 자라는 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나이는 이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연구치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나오지만 않았지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 이들이 이제 잘 나오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찍으면 얘가 삐뚤게 나오는지 저기 뒤에서 나오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괜찮네 하고 이제 방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나이에 먼저 점검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1차 교정이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뭐 6개월, 1년마다 계속 관찰을 이제 하게 되고요. 필요가 하게 되면 이제 1차 교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치아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골격적으로도 얼굴도 이 다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이 얼굴적인, 턱적인 성장도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교정 치료가 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턱의 성장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턱의 성장을 성장할 때 도와주면 그 효과도 좋고 훨씬 더 이제 성장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턱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는 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서 그걸 이제 방치하시기보다는 일찍 이제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시는 시점부터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먼저 그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는 1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차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차 치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직도 유치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1차 치료가 끝나서 일단 그 급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놓고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치료는 이와 턱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가 다 자랄 때까지, 턱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다시 2차 교정을 하게 돼요. 근데 1차 교정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더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도 간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치료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2차 교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차 교정, 1차 교정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보통 그 나이가 한 12살쯤 되면은 보통 모든 연구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1차 치료를 했던지 안 했던지 그 나이 때는 이제 한 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1차 치료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그 12살, 13살 때 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가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를 더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 환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와서 문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1차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1차 치료 후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좀 기다려주는 시기를 가지고 조금 이제 12살, 13살 때 와서 이제 한 번 더 완벽하게 왜냐면은 이 1차 치료를 할 시기에는 모든 이기가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2차 치료 때 이제 완벽한 미소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깝게 좀 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유치가 이제 섞여 있죠. 연구치랑. 그래서 이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턱적인 부분도 도와주고 그래서 1차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치료까지 마치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이제 가질 수가 있죠. 네. 저희가 보통 아이들 영구치가 날 때가 돼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아이가 이렇게 유치가 자라고 있을 때 한 번 가가지고 점검을 받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유치 있는데 저는 안 가도 돼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네. 유치가 빠지는 순간부터는 교정치과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아이가 이제 보이지는 난 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지를 또 유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턱이라든가 이런 게 작게 태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교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맞습니다. 10 명이.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방치해서 나중에 고치기보다는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발견을 해서 방지를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도 그렇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치아가 되게 고른 편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그런데 이 미국 나와 가지고 고생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수록 희한하게 이 앞니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른이 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른들도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기도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나요? 일단은 이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가 너무 가지런하셨던 분들, 교정 치료를 심지어 어렸을 때 안 하셨던 분들도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잇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신 게 오셔서 나는 가지런 했는데 갑자기 이가 삐뚤어져요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냥 인체적으로 이제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교정 치료는 안 하시더라도 리테이너는 하나 끼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가 치료를 안 하신 분들도 이 나이를 이제 먹어감에 따라서 이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꼈다 뺐다 하는 이제 유지 장치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끼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가 더 망가지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가 틀어지기 전에 껴주시면 좋으니까 교정 치료는 안 하시더라도 리테이너는 하나씩 이제 잘 때 끼고 계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생각보다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아로부터 발생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틀어졌다고 할까요? 턱이 약간 틀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들이 치아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좀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른들이 되면서 이의 어떤 치아 관리가 안 되면서 치아를 이제 가 치아를 이제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치아를 뽑고 그거를 이제 치아를 뽑으면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잘 유지를 안 하시거나 뭐 어떠한 바로 이제 치료를 안 하시거나 그러면 이는 그 공간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이들이 그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이 컬랩스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바이식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한쪽이 무너지면 이제 그게 이제 비대칭적인 거를 야기할 수도 있고 턱적으로 그래서 이는 이제 이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다음에 턱관절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비대칭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이제 식사하시는 게 불편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위에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의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이제 보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가 하나가 이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떠본 지가 오래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두 이가 이제 닿고 있죠. 제 화살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이세요? 네네. 그래서 그 두 이가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가 없으면 이는 서로 그 공간으로 움직이고 싶어 해서 이가 이렇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해주려면 다시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 이를 다시 이제 벌려놓고 보시면 이제 기울어졌던 이가 이제 똑바로 섰죠. 안쪽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가 없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미 이가 많이 움직이신 경우에 임플란트 심으면 그 망가진 상태에서 심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원래 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아니면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면 같은 환자인데 요 공간이 이제 다 누워가지고 없어진 상태인데 그걸 이렇게 먼저 공간을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보시면 바이도 이도 삐뚤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쁘게 다 잡아드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딱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이제 오랫동안 너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이제 다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패치하는 식인 거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교정이라는 치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알고서 치료를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환자분인데 이제 뭐 남모습이지만 이런 처음 모습에서 이제 그냥 미소적으로도 너무 좋아지시고 이도 가지런해지고 그래서 또 건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너무 좋아지셔서 이제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저때 보내주신 것도 봤는데 약간 이렇게 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교정으로 괜찮아지신 분을 제가 어디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문제요? 턱, 턱이 이렇게 네. 약간 턱이 부정교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요거 재미있는 케이스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분은 이제 주걱턱이셨어요.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보다 이제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계신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딴데 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한번 교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던 환자인데 교정적으로 제가 이거를 고쳐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이러한 안모를 갖고 계셨거든요. 옆모습 봤을 때 주걱턱에. 근데 이를 바꿔드림으로써 얼굴 옆모습이 완전 바뀌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교정 치료만으로도 어떤 이제 얼굴적인 부분, 턱적인 부분 또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이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1차 교정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턱이 아무래도 소프트해요. 말랑말랑해서 이제 턱이 좁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어떤 익스펜더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턱이 잘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 이미 굳은 상태여서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이제 잇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넓혀주면 이 뼈가 갈라지면서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비대칭이었던 환자, 왜냐하면 이렇게 위턱이 작다 보니까 아래가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나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계셨어요. 그래서 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얼굴이 너무 비대칭이어서 이분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위턱을 넓혀줌으로써 턱이 훨씬 좋아지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어떠한 기능적인 어떤 이가 안 맞아서 오는 턱의 비대칭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턱이 이제 비대칭인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이가 안 맞아서 오는 턱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교정 치료만을 통해서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턱 관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으셔도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듣고서는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 턱이랑 이빨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거 너도 그거 너 교정이과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참 교정이라는 게 지금 봤지만 사진으로 봤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외모가 달라지는 거를 보니까 '아 저분은 얼굴의 표정에도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를 느껴서 이 부분에 되게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교정 딱 끝나고 나서 스마트하고서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보람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교정 그 전문의로 살아가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정 치료는 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그 릴레이션십이 좀 생기거든요. 환자와 저 간에 이제 그냥 오랫동안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왜 처음에 치료를 하게 됐고 자신감 없던 모습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신감 없는 모습에서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났을 때 어떠한 자신감을 얻고 이제 다른 이제 어떠한 그 성격과 어떠한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이 미소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나 이런 게 변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성취감도 있고 뿌듯한 그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 직업을 제가 또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환자분들을 보니 제가 뿌듯합니다. 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교정을 하면은 이제 보철을 한다라고도 하고, 뭐 인비절 라인을 한다라는 말들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가 좋나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지금 제가 맞는 언어를 쓴 건지 그거부터 좀 알고 싶네요. 네. 슬라이드 하나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교정 장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오셔서 물어보실 때 어떤 용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치과 이제 교정 치료의 이제 다른 어떠한 이제 그 다른 옵션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철이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철은 이제 엄격하게 이제 따지면은 보철이라는 건 치과 내에서 어떤 크라운이나 이제 이가 어떠한 이제 상했을 때 씌우는 거를 보통 보철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치과 내에 이제 각각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철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철과 전문의 분들은 그런 크라운을 씌우거나 어떤 이가 그걸 이제 잘 수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전문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철이라는 용어는 교정 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쓰지는 않는 용어고요. 보통 이제 그 보철을 말씀하실 때 보철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쇠를 이제 보통은 철 이러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이에 붙는 보통 교정 장치 하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이제 보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braces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하나씩 하면 이제 bracket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braces, bracket 이렇게 이제 용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정 장치를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에다가 붙이는 교정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에다 붙여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붙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제 그 재질에 따라서 이제 메탈로 만든 타입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덜 보이기 위해서 뭐 세라믹 같은 재질을 써서 하얀색이나 좀 투명한 재질로 만든 교정 장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보이게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똑같은 비슷한 장치를 이 안쪽에다 붙이는 설치, 링구얼이라는 이제 교정 장치도 있고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투명 교정이라고도 많이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장치인데 이런 거를 이제 꼈다 뺐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장치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라켓이나 이제 타입도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면 이렇게 색깔 많이 이제 씌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연결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고무줄 필요 없이 이 브라켓 자체에 이제 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열고 와이를 넣고 문을 닫는 이런 식의 이제 브라켓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브라켓 셀프 라이게팅 자가 결철 브라켓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닦기도 편하고 일단 이게 있으면 음식도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무줄이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와이어가 움직이면서 치아가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 없으면 훨씬 이도 잘 움직이고 이가 움직일 때 불편함도 훨씬 덜하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이제 어떤 거를 환자분한테 제일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면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을 할 때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환자가 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치료에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뭐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제가 환자분한테 질문을 드려요. 뭐 성인이시든 간에 아니면 아이들인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에 붙이는 타입이
있고 꼈다 뺐다 한다는 타입이 있는데 꼈다 뺐다 한다는 거는 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걸 껴줘야지 이게 이제 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20시간 이상, 22시간을 계속 가장 아이디어한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는 움직이려면 꾸준하게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10시간 꼈으니까 뭐 또 내일 10시간 끼면 돼.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힘이 가해져야 이가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2시간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끼고 있는 동안은 물 외에는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나 물 외에 뭐 마실 때는 빼고서 아니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뭐 커피라든지 뭐 스낵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양치를 하시고 다시 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네,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서 그거를 이제 항상 제가 물어봐요. 환자분한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좋은 치료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에 붙이는 거를 이제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끼면은 이제 치료가 아무래도 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브랜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clear aligner 이제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투명 교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clear aligner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클리넥스 같은 게 이제 화장지지만 클리넥스가 이제 대명사가 됐듯이 인비절라인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인비절라인이 이제 그 이제 고유 명사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비주얼라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 각각의 회사마다 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데를 가서 인비주얼라인을 뭐 말했는데 다른 걸 쓴다고 그래서 뭐 그게 꼭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브랜드 네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그냥 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과 의사가 있고 교정 전문의가 있고 ABO 이제 인증 교정 전문의가 있듯이 모두 어떠한 분도 이제 다 이걸 갖고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치과에 가서도 인비주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교정 전문의한테 가셔서도 인비주얼 치료 받으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숙련되지 않은 이제 분이 쓰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듯이 교정 치료도 이제 아무리 좋은 연장을 가지고 치료를 해도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걸 잘 사용하실 수 없는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시면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치료가 이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선택을 하시고 교정 치료 받으실 때 어떠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고 어떠한 전문의 과정을 거치셨고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셀프 그 교정기처럼 이게 찍어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교정기가 오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도 일반 치과에서도 물론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결국은 어 가격적인 면을 조금 저거 하려다가 조금 어, 이득을 보려다가 오히려 치료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치료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가 이제 잘못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해주셨던 그 DIY, do it yourself 그 이제 집에서 이제 본 떠서 네네. 아니면 이제 어떠한 병원에 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고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내놓고 전혀 이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슈퍼비전 없이 치료가 돼서 나중에 이가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고 그걸로 이제 가장 유명했던 회사가 이제 스마일
클럽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환자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혀 붕 뜬 거죠. 네, 치료를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교정치과에 와서 제대로 치료를 이제 받는 경우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치과, 그런 회사만 믿고 이제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회사라는 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봐주시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테크놀로지에 의존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 이제 교정 이제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교정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너무 궁금해요. 저희 아이도 교정 중인데 그래서 가끔 이를 안 닦고 자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은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양치질을 하고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 이제 그 브라켓 주변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에서 석회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가 이제 하얗게 처음에 이제 변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가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이가 이제 거기가 이제 소프트해지면서 충치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3단계로 양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물론 당연히 교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지만 교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이 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워터픽이라는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그 치과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겨서 어떤 갖고 다니는 용도로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만드는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갖고 다니는 거는 좀 이렇게 커요. 아무래도 갖고 다녀야 되니까 물을 그 안에 넣고 이제 잡아야 되니까 하기가 저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딱 올려놓고 그 꽂아가지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쓰실 수 있는 이런 타입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보통 이제 물의 수압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쓰는 거는 그러면 보통 1에서 10 정도가 있으면 그렇게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 3, 4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용도는 이것만 하고 양치를 안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양치를 이제 하기 전에 음식 찌꺼기를 빼내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은 다음 과정들이 좀 수월해지죠. 근데 이걸 안 했다고 뭐 다른 과정을 이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 큰 찌꺼기들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는 치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장치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조그만한 이제 치실이 이 사이를 이제 이 와이어에 걸려서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조그만한 이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치실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써서 이 치실 안에 넣고 근데 많은 분들이 치실은 그냥 이 사이에 낀 거를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탁 들어가시면은 잇몸을 탁 건드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잇몸이 이제 여기가 상하기 시작하세요. 그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치실의 더 중요한 용도는 요 잇몸과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이 치실이 잇몸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치실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 이 안에 이제 파켓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음식이 이제 많이 껴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셔서 다 이렇게 긁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치실을 넣으실 때는 가운데를 확 넣어서 여기를 중간을 넣어서 여기 잇몸을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 한쪽 이를 딱 감싸고 들어가셔서 요 사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다 깨끗하게 하셨으면 나와서 다시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치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이가 벌써 깨끗해져서 양치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세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양치를 하시면 이제 이에 묻어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칫솔이 닿는 모든 부분에 그 치약에 있는 어떤 불소라든지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치아에 이제 닦아내는 그 성분들도 있지만 치아에 남아서 이제 치아를 더 건강하게 하고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에 골고루 이제
다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위의 과정을 안 거치고 하면 이게 뭐 잔뜩 낀 상황에서 이제 양치질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그런 성분들이 이에 다 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시고 양치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3단계로. 네. 그러면 이제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만 봤는데 제 이빨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칫솔질을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러한 두 가지 치실과 워터픽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고 치약을 써가지고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정말 그러면은 치아 건강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는 치약 못 쓰시나요? 아까 불소가 네. 함유된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떤 불소가 함유된 좋은 우리 치과 선생님 무엇을 쓰실까?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제가 브랜드를 뭐 거론하기보다는 치약이 너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성분을 많이 빼고 좋은 성분으로만 이제 만든 치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불소라는 성분은 어떠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데 치약에 들어가는 용량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분이 이에 닿음으로써 충치가 생기는 거를 오히려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불소 이제 들어간 치약을 아이들 아주 어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불소를 조금 이제 용량을 작게 하거나 조금 이제 없는 치약을 쓰는 게 맞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이제 아동부터는 불소가 어느 정도 함유된 치약을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로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치아는 얘는 항상 연마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의 약간 아주 미세한 그 돌가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많은 성분들 중에 이제 그러한 이제 물리적으로 이를 이제 약간 이렇게 어, 팔리시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 갈아내요. 그래서 어,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치약을 쓰시면은 미백이 됩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치약들 중에 이제 그런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를 계속 갈아내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이가 계속 이제 얇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마제에 이제 들어간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그 SLS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세정 성분, 뭐 치약뿐만이 아니라 뭐 비누, 샴푸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쓰려고 하는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트에 가서 불소 제일 높은 치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불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말 저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네. 정말 오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교정이라는 거는 그 교정이라는 거는 미리부터 물론 아까 저희 칫솔질처럼 묻은 것이 미리부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게 좀 오늘 새로 알게 된 거였고요.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어른이 되고서도 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더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가 되게 오래 살잖아요. 되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오래 살기 위한 그 시간들을 이빨이 버텨내 줘야 되는데 그 버텨낼 수 있는 것에 교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빨은 그 치아 교정은 교정 전문 선생님께 꼭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ABO 마크를 여러분 KS 마크처럼 꼭 확인하시고 교정 선생님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선생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그 마이크 켜시고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흔하게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네,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잠시 선생님 글린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인비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도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멀리 사시거나 특히 이제 뭐 학교를 이제 타주로 가야 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비졸라인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브랜드긴 하지만 이제 그 인비졸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클리어 얼라인을 클리어. 치면은 아무래도 저한테 자주 오지 않고서도 잘 끼므로써 치료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멀리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은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이제 장치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하시거나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치료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리테이너도 마찬가지인가요? 리테이너도 네, 그렇게 진행이 원격으로도 가능. 왜냐하면 한국 그 치과가 없는 곳이 사실은 미국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국 마트 한 시간 가야 있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요, 한국 치과를 가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테이너도 마찬가지. 리테이너와 이제 그런 투명 교정, 인베조와의 차이는 리테이너는 이제 다 완성된 아니면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고요. 인베조라인은 이제 이 이를 움직이고자 하는 목적인데 여기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에다가 이제 끼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교정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교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파이버들을 잇몸이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동안 이렇게 꼬여져 있다가 이게 교정 장치가 이제 탁 없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유지 장치를 끼고 계시는 게 평생 이제 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지 장치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리테이너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지 장치를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해드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스캔 이를 한번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제작을 해서 어디 계시든지 이제 배송해드리는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테이너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여기 근처에 사시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실력도 있으신데 또 심미적인 실력까지 갖추신 우리 엄진아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네,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도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나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전해주신 카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린트 치과 혹시라도 이쪽에 사시는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 치과 필요하다면 기억하셨다가요. 글린트 치과 꼭 추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